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의견 정쟁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심푸세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318페이지 펴보세요. 저번날 이제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강독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푸셈 내용을 좀 볼게요. 의병 전쟁하고 그 뒤에 이제 할빈당, 영학당 부분은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푸셈 강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의변전쟁의 호시는 육생, 척사 유생들이 1895년 일제가 자해한 명성황후와 그 다음에 단발령의 불만을 품고 일어난 을미의병 운동까지 소급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을미의병의 이제 원인이 되죠.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고요. 대표적으로 춘천의 이송욱 의병부대와 제천의 유인석 의병부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의병운동은 아가파천을 거쳐 고종이 전국을 장악하면서 자진 해산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1895년에서 다음 의병이 1905년이잖아요. 중간에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두 개가 있었죠. 할빈당하고 영학당 관련된 그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좀 보고요. 자, 한마의 의병투쟁의 제2파동, 그러니까 중기의병은 일사늑약을 계기로 해서 일어났죠. 1904년 7월 교회의 군인들이 반의 의병운동을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1895년에 이제 그 할빈당 등 그 독립무장세력들의 주요 활동지였던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와 경상북도 일대에 의병들이 분기했다. 자, 이러한 민중의 반일 의병 항쟁에 자극을 받은 양반 유생들은 또 각지의 의병을 조직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의병 조직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양반 유생 의병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익현이죠. 자, 이때 이제 고종은 민씨 촉족을 매개로 최익현 등 양반 유생들에게 밀지를 하더함으로써 이들 의병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어, 양화 대부분의 양화 유병자들은 시야 장병들이 오합지졸인데다가 전술 구사 능력이 떨어져 일본군과 정부군에 포위당하자 의병부대를 해산하고 자신도 정부군에 체포되어 한차를 치르지 못한 채 의병항쟁이 끝나고 말았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최익형 같은 경우죠. 예. 그 다음에 제3회 파동이 나오는데 이 3회 파동은 후기 의병, 정리 의병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정리 의병이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군대 해산, 정리 7조약을 통해 군대 해산과 그 다음에 고종의 강제퇴위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기출에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한제국의 군대마저 해산시키자 수많은 군인들이 일제 해산 조치에 반대해서 의병대열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8월 1일 날 서울시대가 이제 해산된 날 그때 박승환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계기로 해서 이제 서울시대가 봉기했고 진위대가 이제 동조하게 되면 했죠. 그래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함으로써 의병 정쟁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정부 전계층으로 확산되었다. 그 예전에 이제 양반 유생의 이제 의병정 중심이 아니라 정계층으로 했고, 그다음에 해산군이 참여했기 때문에 또 전략 전술이나 하적도 상당히 뛰어나게 이제 올라갔죠. 예. 무기도 되게 좋아졌고,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요게 정계층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밑에 있죠. 자, 이런 의병 전쟁이 정계 확산되면서 의병 부대 구성에서도 민중적 성격이 강화됐다. 그래서 이제 여러 계층들이 참여했는데 유생과 농민, 해상 군인뿐만 아니라 노동자, 소상인, 지식인, 승려, 하적 등 여러 계층의 민들이 참여했고 의병장에서도 양반 의병장 대신에 평리 의병장이 다수 참여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보면 1907년에 일어난 13도 연합의병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서울 진공작전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 13도 연합의병은 실패하고 말았지만 요 교과서 없는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밑에가 이제 여기 다음 주돼 있는데, 이제 양주에 집결한 연합의병은 이듬해 1월 동대문을 통해서 서울로 공격하여 일제와 친일파가 장악한 서울을 탄압하여 일제와의 담판을 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3도 의병 연합부대들은 1908년 5월 일제 통감부에 정식으로 30개조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그래서 즉 일제 주권 침투는 물론 그 경제 침략과 군사 점령을 전면 비판하고 이를 물리적으로 통해 격퇴할 걸 담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13도 그 의병 연합부대가 일제 통감부에게 제시한 내용, 요게 이제 후셈에 있는 내용이죠. 교과서였고, 그거 자료사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그렇지만 이제 뭐 이인영은 이제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그쪽 갔고, 대신에 허위가 이끌었던 이제 부대가 나갔지만 일본을 공격받고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유생 의병장들이 활동할 때 동시에 이제 혁명 의병장들도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돌석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일사 의병 때부터 이제 조금씩 혁명 의병장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 중심으로 해갖고 뭐 반일 한정을 했다. 혁명 의병장들이 그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신돌석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평민 출신 신돌석이 이끄는 의병부대는 농민들의 지원 속에 1월사를 중심으로 영해와 영덕을 누비면서 평병 봉건서, 그 다음에 그 우편 취급소, 세무소, 강상 등을 이제 파괴했다. 이때 이제 신돌석은 태백산의 나는 호랑이라고 불릴 만큼 민첩하고 가감하게 유격전을 벌여 일제와 침략 세력의 감담을 선언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후 일제 매수 공작으로 신돌석을 사게 됐으나 평리의병장은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리의병 때 들어가면 의병장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평리의병 출신자였다. 그렇게 있고 거기에서 이제 뭐 김수민이라든지 홍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평리의병장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의병 전쟁과 이제 남한 대토별 작전을 볼게요. 호남 의병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 지역에 상당히 의병이 많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제일 수탈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의병이 이제 수도 많고 상당히 거세게 저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일제도 이제 주로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할 때 주로 호남 의병들을 공격을 했어요. 예, 이런 내용도 있는데, 자, 그럼 볼게요. 자, 서울 진공 작전이 이제 실패한 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 운동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했다. 자, 그래서 그 의병 운동 관련된 내용도 이제 비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호남 의병은 민인들에게 이제 강권한 지원 속에 신출 기무한 유격전을 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의병은 초창기 땐 진지전이었죠. 그래서 한 곳을 점령하고 나서 버티는 방식인데 이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격전 형태로 나가는데 이 유격전 형태는 이제 그 을사의병 때 신돌석으로부터 보여. 신돌석이 유격전 형태 보이다가 나중에 정리의병 때 이제 일반화됐죠. 이 유격전. 근데 유격전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민들의 이제 지원을 받아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유격전을 잘했던 인물이 모태통인데 모태통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이게 뭐냐면 저기 민의 이제 민하고 이제 홍군들 비유할 때 이렇게 물고기와 이 물의 관계를 비유했잖아요. 상당히 연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군 입장을 볼 때도 요 애들을 끊을 필요가 있겠죠. 민의 지원을 못 받게. 그래서 이게 남한 대토벌 작전 때 그게 반영이 됐던 거고요. 자, 그 결과 이제 호남 의병의 끈질기고도 강력한 저항은 정해 일본군은 호남이라고 한 지역에 묶어둠으로써 그래서 그 다른 지역의 의병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했고 대한제국의 강점을 대한제국의 강점을 서두는 일제 방목을 붙잡았다. 그래서 이 호남 의병의 어떤 활동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죠. 자, 이에 이제 일제는 대한제국 강점을 위해서 호남 의병을 안전하게 토벌하니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대규모 토벌 작전을 했고, 그래서 1909년부터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갖고 여기 보시면 완전히 봉쇄한 다음에 마치 빗질을 하듯 남한 대토벌 작전을 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이게 호남이면 여기 호남 지역이면
호남 지역을 이렇게 둘러싸 가지고 예 바다나 뭐 육지에서 점점 쪼여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빗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제 아래부터 위까지 이렇게 쪼여오면서 토벌을 했어요. 자 그때 인제 그 호남 지방에 토벌할 때 일본군은 무자비한 사륙, 방화, 약탈 등을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죠. 약간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인제 중국사에서 그 당시 일본군들이 중국군 팔려군을 토벌할 때 상강작전 같은 것들을 이제 했잖아요. 예 불태우고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격전을 토벌할 때 나타난 그 공통적인 형상이거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1910 년대에 접어들면서 일제 탄압에 그게 이르면서 그 의병은 점차 궁지에 몰리게 되었으나 그나마 인제 남아 있는 의병들은 소규모 부대 작전을 펼쳤을 뿐이다. 자 이전 1915년 7월 항해도 인제 최후의 의병자 최응원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최응원이 1915 년에 잡혔거든요. 이 사람은 대한제국 군인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의병 운동하다가 다른 이제 부대들은 이제 연해주나 만주 지역으로 넘어갈 때 끝까지 국내에 인제 활동을 하다가 이게 1915 년에 마지막에 가서 잡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처형됐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또 비슷하게 독립의군부 요것도 이제 마지막 의병단체인데 요때 검거됐죠. 15 년에.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인제 국내 인제 의병단체든 이 의병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시들말리겠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의병부대 자녀부대들은 동포들과 후일을 기억하고 인제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으니까 만주, 연해주 지방에 이주하여 그곳에 독립운동의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했다. 그래서 만주에서 홍범도, 차돈선, 이동희 등이 연해주는 이범윤, 최재형 등이 독립군 세력이 자락이 되었다. 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이토 시오부미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요거 좀 볼게요. 요거는 인제 그 의열투쟁과 관련된 내용이야. 의열투쟁. 음. 그래서 인제 대표적인 인제 그 당시 의열투쟁을 보면 여기 장인한 정명하고 그다음에 안중근 인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장인한 정명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의 스티븐스가 인제 처단했잖아요. 그는 인제 1908년 3월 20일 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일본의 한국 통치를 찬양하고 위하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했다. 또 기자회견에 청하여 "한국 항시가 정부는 부패하고 국민들이 우매하여 독립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망을 했는데 이에 격분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한국인 국표들이 공리협회, 공리협회라는 것은 인제 뒤에 인제 얘기했지만 인제 요거는 초창기 때 미국 어 단체죠. 그래서 대한인 공민회 이전에 통합되기 이전에 제일 큰 단체가 공립협회였어요. 자 하여튼 이 공립협회에 모여서 대표자들 모아서 스티븐슨에 항의하기로 결정했다. 대표들이 찾아가서 기사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그 당시 스티븐슨은 오히려 한국에는 이현영 같은 충신이 있고 이토 시오미 같은 통감이 있어 그런 "한국인들이 행복하다." 이 빌런직들을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인제 취소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한 이제 두 사람이 인제 이 사람을 처단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처단한 내용이 여기 있고 이 사람은 이제 두 명은 서로 몰랐던 사람이라고 해요. 생명부지인데 우연찮게 인제 스티븐스가 같이 찾아갔다가 이렇게 인제 이렇게 서로 이제 죽이게 된 거죠, 스티븐슨을. 예. 하여튼 뭐 장인환과 정명은 나중에 풀려났고요. 그다음에 인제 1909 년에 안중근이 인제 있는데 연해준 독립군 참모총장 상당히 격상을 시켜줬죠. 왜냐면 요거는 이제 안중근이 평상시에 인제 재판장에서 인제 요구했던 거야. 나는 인제 그 연해주 독립군 중장이기 때문에 이게 군인으로서 인제 뭐냐면 전범 군인으로서 군사 재판을 받게 해 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자 하여튼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토 시로부미를 저곡 살해했고요. 그래서 인제 있다는 거. 그래서 인제 있고 나중에 처형됐죠. 그리고 인제 여기에서 안중근 인사가 이제 주장했던 동양 평화론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요거 부분 읽어 보겠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는 재판에서 진정한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이 대등한 상태에서 협력해야 하는데 일본이 한국에 침략함으로써 평화가 깨졌다고 이제 강조했다. 따라서 침략의 하수인 이토 시범을 처단하는 것이 한국의 국권과 동양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정의롭고 당연한 거사라는 사실을 최후 진술 및 옥중 기록에서 통해 당당하게 밝혔다. 그리고 인제 이재명이 이완영을 처단했죠.
지금 정치인 이재명이 아니라 동명이인 이재명이죠. 자, 뭐 이런 게 있고, 요 관련된 사유는 시간 관계에서 이제 읽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세요. 은근히 이 뿌센 사주에서 많이 나와요. 예. 그래갖고 좀 보실 필요 있어. 자, 그 뿌센 사주도 있고 우리 역사 내신가? 요거도 되게 나오거든요. 저도 그거 가지고 지금 모의고사 문제 만들고 있는데 은근히 거기도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뿌셈이라든지 우리 역사 내그 사료를 좀 많이 익혀두셔야 돼요. 뭐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어떤 사료인지는 파악을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파악해야지 이게 문제 의도를 알 수 있거든. 그걸 또 정확하게 이제 문제 의도에 따라 답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료들 좀 공부를 많이 좀 해두세요. 예, 이런 것들. 사료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전혀 이상한 답이 그냥 쓸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할빈당과 영악당인데 요거 두 번이 나왔어요. 할빈당 1904년 10년 만에 이제 영악당이 나오고 이게 10년 주기마다 나오거든요. 올해 또 나올 수가 있어. 올해는 또 할빈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렇게 볼게요. 할빈당이라는 말 자체는 홍길동전에 나오죠. 그래서 할빈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낸 물이라는 뜻이고 의적이나 버스갈치 같은 양반, 그 지인 뜻은 의적이었으나 버스갈치 같은 양반 지배층과 지주들이 보기에는 도륙죄에 지나지 않았다. 자, 할빈당의 구면은 10명 내지 수백 명이 이뤘는데 보통 50명에서 80명이 안팎이었다. 자, 이들은 원래 농민으로 청일전쟁 이후에 공무원의 대량 유출로 지주제가 강화되면서 토지에서 유리되자 1909년 10월 중반 이래 증가 하적대와 결합되어 전국 규모의 할빈당으로 발전됐다. 그래서 할빈당이 이제 등장한 배경이 나오죠. 배경. 그래서 대규모 유출로한 지주제 강화. 그래서 할빈당의 이제 그 내용 중에 반공령을 이제 실시하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거와 관련됐다고 보시면 돼요. 하적당이라는 것은 영화적이라고 또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도적들이 이제 그 도적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밤에 횃불 들고 이제 나가서 가난을 습격하거나 부잣집 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라고 하적단이라고 했어요. 하적단. 횃불 들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1900년 전후 충청도 경기, 그다음에 낙동강 동쪽의 경상도, 소백산 부근의 전라도 등지에서 각 지역을 중심으로 독자 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서로 연합하면서 부호들의 재물이나 지방간청의 세금을 빼앗아 빈민들이나 소상인들에게 나눠주고 타막한 관료와 양반들 응징했다. 당시 이름을 떨친 대표님 할빈당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뭐 이제 맹간요파와 그다음에 마중거파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이제 파벌도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들은 이제 각기 이제 뭐냐면 개별적 활동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또 연합해서 이제 또 대규모 활동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단락을 좀 볼게요. 할빈당은 1904년 4월 무려 정부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한삼일 13조를 실천할 걸 천명했다. 요거 관련된 논술이 4년도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예문에요. 그리고 수능에도 예문으로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예문은 그 자료 4번에서 꼭 찾아서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들은 토지의 균등분배와 그다음에 쌀 수출을 반대하는 반공력 실시를 요구했다. 또 제국주의 자본 침탈과 나라의 주요 경제적 이권이 침탈되자 이에 대해 반대했다. 그중 근간개발권과 이제 뭐냐면 철도 부속권을 다른 나라에 넘기기 극렬 반대했고 다른 나라 상인들의 활동 금지를 요구했다. 자, 여기에서 눈여볼 게 이제 뭐냐면 철도 부속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있지만 이제 외국에 넘겼고 근간개발권도 많이 넘겼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북부 지역, 한반도 북부 지역 금이 많은데 불구하고 금을 가질 수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본이 태안 제도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실시를 못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근간개발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충분히 근본이 태안권을 실시할 수 있었고 금이 많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경제 발전도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못했죠. 예. 할빈당은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일부는 할빈 활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다른 일부는 전국 곳곳에 의병 전쟁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자, 1894년에 동학난의 이념을 계승한 할빈당. 요게 이제 할빈당은나 영악당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학교단의 자녀 세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봉건, 반외세 이렇게 이제 주장을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서 반일 의병 전쟁으로 이어져 갔다. 자, 영학당을 볼게요. 요게 시기적으로 이제 지금 할민당이 먼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는 영학당이 먼저예요. 영학당이. 그래서 영학당이 이제 1898년부터 이제 활동을 했어요. 이 영학당 자체가. 이 영학당이라는 것은 여기 나왔지만 왜 영학이라고 했냐? 얘네들은 동학농민운동의 자녀 세력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압을 받을 수 있잖아. 동학을 내걸 경우에.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의 종교인 양, 영학이라는 이제 명칭을 썼다. 이게 기독교 관련 종교 단체면 그 당시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조선 정부에 건들지 못할 거 아니에요. 자, 이들은 1899년에 봄 전라도의 고부, 흥덕, 고창, 장성, 영강, 우장 등지에 조직망을 구축한 뒤 미국 수출에 따른 이제 물가 폭등과 빈민층의 몰락 문제를 거론하면서 1898년 가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어서 이제 이들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 했던 군전을 없앨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논속을 벌였으며 농민군의 탄압을 이제 해산했다. 군전이라는 것은 이 군전사가 이제 그 파견돼 가지고 땅을 개간하면 토지에 이제 너네들 주고 면세 특권을 주겠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과 면세권을 이제 보장해 주고 이제 땅을 개간해 놓고는 막상 그 토지를 이제 궁방정에 편입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세금도 이제 내라고 하고 지대도 내라고 하고 토지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야. 그러니까 땅을 나눠주자는 걸 없애지는 게 아니라 군전사의 행패 같은 걸 막자는 거야. 네. 자, 이런 것들 얘기한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1894년에 동학난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영학당 지도자들이 농민들을 이끌고 1899년 5월 고부간청을 이제 습격한 뒤 봉기를 알리는 경무를 띄우고 외세를 물리친 나라를 구하자고 봉기했다 했죠. 네. 고부강청. 네. 이게 좀 저한테는 익숙한 지역인데 제가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네, 하여튼 자, 이어서 이들은 흥동 무장의 가나를 공격에 점령했다. 또한 정부와 정읍이 영학당도 확대하여 그 고창을 거쳐서 연합의 밀량을 지원한 다음 곧바로 강주 전주를 거쳐서 서울로 쳐들어가려고 했다. 비록 고창을 공격하는 과정에 정부군의 우세한 하력 앞에 진압됐지만 할빈당에 참여하는 등 민중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영학당은 할빈당 바로 앞에 있었던 단체예요. 그러니까 할빈당이 이제 뒤에 이제 참여했던 거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영학당 남미 치지몬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강상 노동자, 철도 노동자, 부두 노동자들 반침략 투쟁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했는데 뭐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이제 넘어가고 제주도에서 이제 봉기한 것만 좀 읽어볼게요. 자, 제주도에서 도민들이 1898년 한강오리의 수탈에 항거하는 데 이어 1901년에 그 프랑스 선교사의 강압적인 선교활동, 왕실의 사적 수탈, 일본의 어선들 침탈 정하여 봉쇄관과 천주교 신도들을 상대로 벌이는 이른바 교환이 이제 발생했다. 이거 남학당에 이제 다니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교환이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 이제 그 청나라 때 반기독교 운동이 교환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기독교고 아니라는 것은 중국어로는 이제 사건이라는 뜻이야. 교회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반기독교 운동이 이 당시 이제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쭉 있었거든요. 예. 기독교 자체가 이제 서양 제국주의의 어떤 침략 수단이 됐던 거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하고 베트남이 되게 강했어. 근데 의외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반기독교적 색깔이 없긴 해요. 뭐 동학 외에는 오히려 기독교는 확산된 측면도 있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뭐 세 나라의 공통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특히 선교사들의 무리한 포교 활동과 여기에 결탁한 천주교 신도들 그 세금 면제로 그 당시 항천 질서가 동요됐고 그 대다수 제주민들이 조세 부담이 증가되면서 제주민들의 어떤 반외세 의식이 드높였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 제주도민들의 반기독교 운동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네, 잠깐만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있는데 이게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가 아까처럼 이제 남악당 봉기가 있고, 이 남악당 봉기가 1898년에 있어요. 이 제주도 농민 그 항쟁이.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재수의 난이에요. 이재수의 난. 예. 1901년에 있었는데 아까 제가 착각했는데 이 남악당이 아니라 이재수의 난 같아요. 이재수의 난. 그래서 이재수의 난이 1901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요거 관련된 내용이 이재수의 난이고 이 1898년에 일어나는 것이 남악당 봉기예요. 예, 이게 남악당이고 여기가 이재수의 난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남악당 공기, 이재수의 난. 뭐 임용에서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가끔씩 이게 뭐냐면 그 예전에 이제 구급 공무원 시험도 있죠. 그런 데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다시 이제 교과서로 넘어가 볼게요. 예. 자, 교과서 내용 중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예국계몽 운동단체를 볼게요. 예국계몽 운동단체. 이 애국개몽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그렇게 시험 문제 지금까지 나온 적이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애국개몽운동단체들이 내걸었던 뭐 어떤 그 이념, 사회진화론 관련돼서 그딱 나오고 안 나와. 그래서 되게 의병운동 나오지 애국개몽운동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1905년 이후 전후대가 국권운동 방향이 독립전쟁론에 입각한 의병투쟁론과 그 다음에 또 한 방이 예국개몽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국개몽운동 안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국권회복, 뭐 실력 양성, 산업과 교육 진흥 뭐 등등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애국개몽 운동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교과서에 있는 것만 좀 보면서 진행을 하겠는데요. 자, 볼게요. 자, 먼저 해당 교과서를 보죠. 해당 교과서. 여기 보면 이제 애국개몽 운동단체 주요 단체들이 있죠. 동아회, 현정연구회, 대한자강회, 그다음에 여기 없지만 대한협회 뭐 이런 단체들이 애국개몽 운동 단체들인데 자, 그럼 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계하 지식인 가운데 사회 진화에 영향을 받는겠다. 그래서 예국계몽 운동단체들이나 독립협회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사회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든요. 그래서 사회 진화론은 이런 다인의 어떤 생물학적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사회과학의 인간관계도 적용하는 것들이 사회 진화론이잖아요. 그래서 생존 경쟁에 따라서 열등한 인간 도태되고 생존 조건에 적합한 사람만 살아난다. 이건 뭐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러한 주장에 입각해서 우수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자, 이런 논리는 인종차별과 제국주의 국가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약소국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회진화는 그 뭐냐면 한국도 받아들이고 일본도 받아들이고 그 저쪽 중국도 받아들이고 베트남도 받아들여. 네. 이런 강자의 논리. 물론 이제 그 의미를 받아들일 때 이제 성격은 좀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예, 이게 받아들인 게 공통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 진화론에 입각해서 했다. 요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자, 이들은 대한제국이 일제의 침탈을 받고 있는 것은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실력을 기르는 것만이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단체를 조직하고 교육, 언론, 산업을 진흥하여 실력 양성을 꾀하는 예국계몽 운동을 펼쳤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일제 경제 침탈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거는 보안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냐면 일본의 그 재정 공유된 메가다의 이제 그 화폐 정리 사업이 나와요. 근데 이게 맥이 좀 끊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좀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국채보상 운동도 나오는데 이것도 좀 맥이 끊겨. 예. 그래서 이제 예국계몽 운동 단체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만 하고 앞에 있는 내용들은 좀 추후에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보안회부터 보죠. 보안회. 보안회는 1904년 7월 달에 이제 만들어진 회사예요. 예. 보안회는
그래서 이제 보면 보안은 1904년에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너일 전쟁 중에 일본이 한국에 항구지 개혁을 요구하니까 반대 운동을 주도하면서 끝내 처리시킨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이제 계기가 이제 너일 전쟁 때 한국에게 항구지 개혁을 요구하죠. 그때 이제 한일 의정서에 따라서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항구지가 거의 이제 전국토의 40% 정도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럼 일본이 왜 그 당시 항구지를 요구했냐? 그 당시 이제 조선은 식량과 원료 공급지를 삼고 일본인들 한반도 이주시켜서 가밀 인구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일본에 지속적으로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항구지 개간권을 요구를 했던 건데, 자, 그때 이제 보안애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결국엔 철회시켰어. 예. 철회시켰는데 요 내용이 너무 간략하게 돼 있어 갖고 여기는 좀 약간 이 보충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예. 다른 교과서에서는 좀 자세히 설명돼 있는데 이게 이제 연결이 서로 이제 좀 되어 있어 갖고 일단은 요걸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보안에는 송수만 신상들이 조직했고요. 그 활동을 보면 유생이나 정직 관리, 기독교 등이 주도 결성했다. 그래서 대중적인 반대 운동을 일으켜서 일제 요구를 결국 철회시켰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 구국 운동 중에 이 뭐냐 보안에 항우지 요구권 철회 운동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중에 경제적 구국 운동에 유일하게 성공했던 것이 이 뭐냐면 보안의 활동이에요. 보안의 활동. 그래서 인제 해체는 뭐냐면 그때 일본이 인제 "보안을 인제 해체하면 우리가 항우지 개혁권 요구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내걸었어요. 결국에는 보안회는 해체됐고 동시에 이때 이제 보안회가 만들어질 당시에 우리가 인제 항우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좀 개발하자. 그래서 관료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농강행사를 설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잠깐 이제 설립됐어.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보안회 활동을 보조적으로 했는데 일제가 인제 그때 항우지 개혁권 요구를 철회할 때 조건을 걸었던 것이 인제 이 농강행사 철회도 인제 똑같은 걸었거든요. 그래서 일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항우지 개혁을 철회할 때 조건으로 이 농강행사와 보안회의 철회를 폐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단체가 해산되고 농강행사도 인제 그때 잠깐 있다가 좀 해체됐어요. 해체됐어요. 예. 그래서 일본은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 이제 뭐냐면 대변해 줄 수 있는 한국인 단체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일제는 친일 단체를 육성하죠. 대표적인 단체가 일진회예요. 일진회. 그래서 일진에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성공주의가 유신해요. 이용구가 이제 조직한 진보회. 이 이용구가 인제 동학교도 있지만 시청교 같은 이제 뭐냐면 조직을 또 따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친일파적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병희가 인제 이거와 구별하기 위해서 동학을 이제 천도교도 인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일제히나 이름으로 통합이 되면서 인제 결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보고 여기에서 인제 좀 현장 연구회가 이제 곧바로 나오는데 현장 연구회 중간에 대한협동회도 있고 그다음에 공진회도 있어요. 공진회. 예. 그래서 요게 인제 교과서에는 별로 안 나와 있는데 가끔씩 인제 뭐냐면 공무원 시험에는 좀 예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한협회는 보안회를 자녀 세력들이 인제 뭐냐면 활동을 했고 그다음 공지회 같은 경우에는 보부상들과 일진의 불만을 품은 독립협회 출신자들이 인제 결성을 했어요. 항시의 지원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단체의 공통점은 뭐냐면 일진회를 대상으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패배를 했다.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해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인제 1905년 5 월에 현정연구회가 인제 되죠. 공지회 해산 이후에 공지회 자녀 세력들이 인제 유교와 갖고 만든 것이 현정연구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인제 보죠. 자, 독립협회 출신의 인사들은 현정연구회를 조직했다. 그래서 인제 현정연구회는 이 말 자체가 뭐예요? 헌법을나 정치제도를 연구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인제 요거는 인제 입헌군주제를 지향을 하고 있고 당연히 헌법이나 우리나라도 이제 의회 같은 것들을 만약 만들어야 된다. 그걸 연구하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야지 스스로 이제 자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 보면 강대국들 보면 다 의회나 그 법률을 갖고 있잖아요. 헌법을. 우리도 그걸 이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자강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있죠. 자강의 반도가 입헌 정치에 있다고 봤다. 자, 이에 의회를 설립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법률에 의한 통치체제를 수립하려고 했다. 자강의 반복으로. 자, 그런데 이제 헌정연구회가 이 통관부의 탄압을 해체되니까 이를 결성한 단체가 대한자강회야. 자, 근데 요게 잠깐 이제 요것도 너무 간략하게 설명돼 있죠. 그래서 요걸 좀 보충할게요. 자, 현주연구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의회나 헌법에 관련된 연구도 하고요. 동시에 일사오조약 반대 등 반일 정치 활동도 했고 대중 계몽 운동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권 상실 타개, 뭐 일진의 반민족 구탄, 입헌군주의 달성, 국민의 민권 확대시켜 국가의 발전을 추구했고요. 자, 강령을 보면 제왕의 권위는 헌법에 정해진 바에 존중받고, 그러니까 이만 법에 의해서 이제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죠. 정부의 명령에 법률 규칙에 정해진 바 그 정부의 명령은 법률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복종해야 되며 국민의 권리는 법률에 따라 된다. 그러니까 정부나 그 황제나 모두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야. 자, 하여튼 그 단체가 해산되고 나서 대한제강이 계승됐다. 그래서 대한제강은 1906년 4월 달에 만들어졌죠. 대한제강에 이제 넘어갈게요. 대한제강에는 딱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한제국을 스스로 강하게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언론이나 교육이나 산업진흥 같은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한제강에는 전국에 지혜를 두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를 계승해서 지혜를 뒀고 연설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월보를 이제 발행했어요. 그래서 이 월보가 여기 있죠. 대한제강의 월보. 그래서 언론, 교육, 산업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대한제강에는 그 당시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다가 해산되고 말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단체는 이제 해산되고 나서 그걸 계승한 것이 대한협회라는 단체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것도 너무 간단하게 이제 적혀 있어갖고 잠깐 이제 보충을 하면요. 여기 보면 대한제강의 취지문이 있고요. 예. 요것도 이제 나온 것 같은데 다른 교과서에 있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창립을 보면 현정 연구를 모체로 해서 사회단체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창립했다는 거. 그래서 회원 구성을 보면 도시 지식인들, 공무원 관료층을 벗어나 지방의 상공인, 지주 유생층을 포괄했고요. 목적은 교육과 산업을 진흥시켜 독립의 기초를 마련하고 정치운동 성격보다는 사회문화운동, 교육활동, 산업진흥운동의 중심으로 발전됐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1905년 그 보고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정치운동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문화운동, 교육활동, 뭐 산업진흥운동 이렇게 했는데 이 당시에 뭐 사회문화운동이나 교육활동은 그 자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힘을 기른다면 언젠가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라는 어떤 정치운동의 어떤 그 한 방향으로서 한 방법으로서 이제 했다는 거 이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을사조약 계기로 국정개혁을 위한 현정연구회보다는 이제는 국권회복을 주장하죠. 그래서 자강운동으로 전환됐다. 그때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대한자강이고요. 그래서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 양성운동을 보면 대한자강의 월보를 발행하거나 그다음 강연회 개최해서 대중개몽을 전개하거나 그다음 고종의 양입한데 투쟁을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보안법이 만들어져요. 정밀 7조를 통해서 보안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정치, 사회적 결사 이런 것들 다 못하게 하죠. 집회 결사를. 그래서 이 보안법이 적용돼 갖고 강제 해산됐다. 그래서 1907년대는 이후에는 상당수 단체들이 비밀 결사야. 비밀 결사. 예. 왜냐하면 정치 사회적 결사를 못하니까. 다만 이제 대한협회라든지 뭐 일진회라든지 뭐 일본이 이제 의도적으로 양성하려고 했던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다 비밀 결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단체가 이제 뒤에 대한협회를 계승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뭐 의무교육 실시, 악질적인 봉건 패스 금지, 색깔 있는 복장 착용.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전에 이 선조들은 신옷을 되게 즐겨봤잖아요. 신옷을 입은 이유가 있어. 염색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하여튼 그런 게 있고 단발 시행들을 주장했고요. 한계를 보면 뒤에 이제 대한자강하고 대한협회가 이제 좀 약간 비슷한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인
그 고문들을 이제 초빙을 해. 그래서 일본 고문들을 초빙해서 일종의 약간 친일적인 성격을 좀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인 오가키 다카오 같은 사람들을 공을 삼아서 그의 영향 아래 이제 뭐냐면 활동하자.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국법의 범위 안에서 제한해라. 그러니까 이제 뭐 운동하는 건 좋지만 국법, 요때 국법은 누가 정해요? 통관부가 정하잖아. 그러니까 일제 통치 아래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해라.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앞에 있는 단체보다 배회성이 약화되고요. 그걸 계승한 대한협회는 더 약화되죠. 심지어는 이제 뭐냐면 친이나돼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일진회와 함께 뭐냐면 이제 경쟁을 벌이죠. 우리나라 좀 먹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좀 보면 되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대한장을 계승한 것이 대한협회고요. 이 대한협회도 이제 비슷하게 입헌군주의 시험 방법이 정당 정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수민권당, 민정당으로 이제 호칭했으며 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이제 국권 폐타의 그 뭐냐면 그 다가오니까 친일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보였다. 그래서 예국개몽 운동은 19세기 유행했던 사회 진화의 영향을 받아서 실력 양성을 주장했지만 하지만 일제가 국권 피탈에 가셔야되자 오히려 일제 침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반대했다.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일본의 보호 안에서 이제 있다가 우리가 이제 힘을 키운 다음에 그때 가서 뭐 독립하든지 뭘 하자. 뭐 이런 논리인데 근데 이 대한협회라는 단체가 이제 친일적으로 바뀌었다가 이게 이제 지도부가 다시 교체가 되거든요. 근데 막판에 또 이제 반대 운동을 펼쳐. 얘네들이 그래서 민족적인 성격을 출발했다가 지도부가 바뀌면서 친일적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막판에 좀 민족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요. 왔다 갔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일본이 이제 얘를 좀 친화시키려 했는데 뭐 나중에 이제 일진회와 이제 이렇게 불만을 대한협회와 함께 나중에 다 해체시켜요. 일본이 이제 한일 병탈을 하고 나서 대한협회도 이제 성명이 너무 간단해 갖고 요거만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대한협회는 그 대한자강의 구성을 중심으로 천도교인들이 합세해서 만드는데 강령을 보면 교육의 보고 산업개발 및 민권 신장도 있었다. 활동을 보면 학교를 설립하고요. 대한협회보나 대한민국을 발행하고 시도부를 설치했다. 한계를 보면 초기 인원들이 항일의식에 출발했어. 그래서 초창기 때 상당히 그 민족적 성격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도부가 바뀌면서 김가진한 사람이 이제 뭐냐면 지도부를 장악하면서 이렇게 이제 친일적인 성격을 갖게 돼. 그래서 이제 요 안에서도 지도부는 친일적인데 그 지부에서는 또 민족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친일적인 성격과 민족적 성격이 같이 있다가 결국엔 또 지도부 한 번 또 바뀌거든요. 막판에 바뀌면서 다시 배일 운동을 했지만 그때서는 이제 뭐냐 소용 없죠. 자, 그래서 지도부가 아까 이제 요 지도부 김가진을 중심한 지도부가 일진회와 연합을 해치겠다는데 그거는 좀 그런데 이거는 적어놨기 때문에 저인데 일진회와 좀 대립을 했어요. 네, 일진회. 그래갖고 일진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평민 출신이고 얘들은 좀 약간 이제 그 엘리트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공통점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대한협회나 일진회나 한일병탄하다고 하는 거는 동일한데 얘네들끼리 은근히 좀 뭐냐면 대립 의식이 있었어. 계층적으로 이제 좀 다르고 자 그래갖고 이제 했지만 뭐 하여튼 둘이 앞장서 갖고 국권 우리나라 국권을 일본한테 넘기자 막 주장을 하게 된 거야. 우리나라는 이제 병탄시켜 달라고 청원서도 오고 그 청원서도 이제 올리고 자 깔때 있고 그렇지만 막판에 이제 지도가 다시 교체돼 가지고 반일 운동을 했지만 이때는 이제 소용없죠. 자 의병 운동을 소요로 규정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일본인 고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얘네들에 의해서 친화된 것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해체는 한일 합방 후에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신민회를 보죠. 이 신민회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나오려면 아마.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교육이니까 좀 건너뛰고 신민회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국계몽 운동가들은 의병항쟁을 비판하면서 먼저 힘을 기르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제는 국권 침탈이 본격화되면서 먼저 독립을 이루기,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신민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신민은 다른 단체들과 좀 다르죠. 일단은 다른 단체, 신민회 외의 단체들은 주로 이제 뭘 주장해요? 얘네들은 선독립, 아니 선독립이란다. 선실력 양성,
후 독립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신민회 외에. 근데 얘네들은 이제 선독립 후 실력 양성을 주장하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또 뭐냐면 무장투쟁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 얘네들은.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무장투쟁을 병행을 하자고 주장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의병에 대해서 호의적이죠. 근데 의병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죠, 얘네들은.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데 반해서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화정까지 나타나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예국계몽운동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주로 인제 이 시민의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잖아요. 예. 시민의 초점을 맞춰서. 자, 그러면 신민회를 이제 보죠. 신민회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 구성돼 있어요. 이 안창호, 양기타, 이동혁, 이동희 같은 이제 여러 단체 있는데 요 안에 그 사람들은 또 생각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그런 뭐냐면 신랑 양성을 진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의병투쟁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자, 근데 이들은 이제 신문지법이나 이런 공안법을 통해서 정치 활동이 금지됐기 때문에 얘네들 원하진 않았지만 비밀 결사였다. 비밀 결사. 그래서 뒤에 이제 신간에 좀 다르죠. 신간에는 일본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제 단체였는데 얘들은 비밀 단체였다. 이게 좀 있고요. 자, 내용을 보면 신민의 목적이 나오죠. 국권 회복과 공화정 건설을 목표한 어, 조직된 비밀 결사였다. 그래서 이게 공화정이 키워드죠. 그래서 신민회는 우리나라 역사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한 단체였다. 이 공화주의는 대한 강복해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어졌고요. 대한민국 정부 또한 공화정을 헌법을 채택했다는 거죠. 자, 이들은 이제 겉으로는 좀 약간 합법적인 이제 활동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세우는 그 교육 사업이나 태극서관이나 자기회사를 운영 경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대함의 신부를 통해서 언론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교육, 산업, 언론 등을 통해 실력 양성을 추구했다는 거. 자, 신민회는 그 당시 이제 그 독립전쟁론에 입각해갖고 독립전쟁 기지를 세우자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좀 나중에 얘기했지만 독립전쟁론에 입각했다. 자, 그래서 무관학과 건립계획을 세우고 무장투쟁 노선을 분명했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백오인 사건 이제 와해됐고, 그렇지만 이 신민회 이제 출신 인사들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신민의 주요 인사들은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입에 주역이 되었다. 특히 안창호 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입에 산파 역할을 하였으며 임시정부의 초대 내무총장이 되었다. 또한 신민의 인사들이 삼원부에 세운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만주, 연해주 등지의 무장 독립투쟁을 주도했다. 뭐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너무 이제 간략하게 있기 때문에 좀 요것도 이제 좀 그 보충하겠습니다. 자, 신문에 이제 보면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서북 지방과 기독교 신자들이 많아. 예. 그래서 이런 안창호 같은 사람은 다 이제 이런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민을 탄압하는 거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백오인 사건의 의의 중에 신민의 탄압도 있겠지만 이게 또 이 기독교의 탄압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신민의 계통의 사람 중에 이 기독교 계통, 기독교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내용이 있고 이 단체는 선독립 후 실력 양성을 내걸었다는 거. 그래서 다른 예국개몽운동 단체와 달리 그런 특징이 있고요. 4대 강령이 있죠. 그리고 이제 포면적으로는 합법적,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이었지만 내면 쪽은 무장투쟁과 독립군 기지 건설을 위한 군사력 양성을 했는데 이때 독립전쟁론의 계기도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교육이나 계몽, 경제활동 있죠. 뭐 대성학교나 오산학교 등등 있고 계몽활동은 청년 하구회도 이제 돕고 그 다음에 이제 대동청년단인데 청년 하구회 같은 조직들은 지금 이제 뭐 흥사단 조직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민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것이 대한면신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평양 자기회사나 협성동사, 뭐 상무동사, 뭐 태극회사 뭐 이러는데 다 자원확보를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회사 운영 중에 되게 이제 독립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일제가 회사령을 공포하는 이유도 요건 이제 뭐냐면 독립군 자금줄을 좀 끊으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어요. 예. 자, 내면적인 활동은 이제 독립전쟁을 의거해서 독립군 기지 건설을 위한 군사적 실력 양성 운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독립군 그 시민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한흥동과 삼원보, 신흥무관학교, 뭐 여러 무관학교를 세웠어요. 그럼 여기에 독립전쟁은 뭐냐? 이게 뭐냐면 당장 무력을 통해서 하자는 게 아니야. 어. 그러면 언제 하냐? 그 당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 다음에 뭐 소련이나 이런 나라들이 막 싸우고 있을 때 어, 이 틈을 노려서 이 소련 러시아죠. 강대국 싸울 때 쟤네들이 이제 치고받고 싸우면 뭐예요? 힘이 약해질 거 아니야. 그 틈을 노려서 이제 뭐냐면 공격하잖아. 그러면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실력도 양성해야 되고 무장력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비무장 실력 양성 운동의 한계점과 무장 투쟁의 비현실성을 절충 보관한 거다. 강대국이 싸울 때 뭐냐 평상시에 힘을 키우고 있다가 강대국 싸울 때 이제 뭐냐면 한반도에 진격해갖고 여기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자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독립전쟁론에 입각해서 독립군 기지나 이런 무관학교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장 무력을 통해서 독립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군대 및 독립군 기지 양성, 독립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가 일본과 러시아 및 미국과 일본과의 전쟁이 날 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전쟁을 하자. 그 기회 포착적 운동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관련된 내용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활동은 이제 여기 있는데 요 안에서 이제 실력 양성파하고 무장 투쟁파들이 좀 대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안창호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실력 양성파들이고 그다음에 이동희, 양피탁 뭐 이런 사람들은 무장 투쟁파이죠. 결국에는 백오인 사건은 이제 마해됐죠. 이게 이제 원래는 안학 사건이 이제 계기됐던 거죠. 항해도 이제 뭐 안학에서 이 안명건이라는 이제 뭐냐면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 어, 군적을 모집했는데 잡혔어요. 근데 이걸 이제 뭐냐면 일본에서는 단순히 군자금 모집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공안 사건을 모아가지고 데라우치 암살 그 사건, 총독 암살 사건을 꾸몄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 대구면 이제 잡아오게 하고 그 중에 105명이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이걸 백오인 사건이 난다. 이 백오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많은 이제 신민의 조직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더 이상 이제 국내적으로 활동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죠. 물론 이제 백오인 사건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거의 이제 뭐 증거 불충분해서 뭐 무죄로 이제 판명되지만 하여튼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신민회가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사건은 또 이제 앞에서 기독교의 어떤 탄압 사건으로 또 기록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예국개몽운동 단체와 다른 점은 공화정을 지향하고 선독립 후 실력 양성, 실력 양성과 무장투쟁을 병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들 이제 활동 내용 중에 교육운동, 뭐 언론활동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 좀 또 모아서 이제 같이 볼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면 신민과 국민의 차이를 많이 설명해 놨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 해당 교과서 가지고 얘들 가르치고 있는데 그냥 보세요. 그냥 예. 요 책에는 되게 강조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봤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그 교과서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예. 자, 예국외모운동 내용을 볼게요. 자, 예국계몽운동의 대두를 볼게요. 여기 이제 금성교과서거든요. 금성교과서 136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거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문은 97번이에요. 예, 첫 번째 인증문 97번이에요. 자, 예국계몽운동의 대두 볼게요. 을사조약을 전후로 신문화를 수용한 관료, 지식인, 자산가들이 중심이 되어 예국계몽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예국계몽운동은 민중계몽, 근대교육, 산업진흥, 언론활동을 통해 그 당시 민족의 실력을 길러 국권을 회복하는 운동이었다. 자, 개항운동과 독립협회 활동에 맥을 잇는 예국계몽운동 세력은 일제에 맞서는 무력투쟁보다는
민족의 실력 양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에 따라 많은 예국계몽운동 단체들이 조직되어 다양한 형태로 예국계몽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예국계몽운동 단체 활동을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안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 보면 항우리 개관권을 이제 뭐냐면 저지했고, 그다음에 현정연구에는 의회제도 중심의 입헌정치 수립을 목표로 했다는 거. 그다음에 대한자강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산업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 월부했지만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 운동하다가 그 강제 해산되었다는 거. 그 밑에 이제 대한연구회와 헌정연구회와 대한자강회 관련된 사료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밀결사 조직 신민회가 나오죠. 1907년에 신민회가 이제 조직됐고, 비밀결사 형태로 활동했던 신민회는 사회 여러 계층의 인사들 다수 참여시켰으며 국권 회복과 공화 정치의 군대 국민국가를 건설 목표로 했다는 거. 그래서 거기 옆에 신민회 4대 강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민회 활동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학교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도 세우고, 그 다음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친일 양성운동 자체에서 한계 느끼고 만주로 망명해서 무장투쟁을 준비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신민의 사람들이 후에 이제 뭐냐면 삼원보를 만들고 신흥 강습소 이혜용과 그 육형제들이 만들었죠. 이 사람들 다 신민의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백오인 사건을 통해서 해체됐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 백오인 사건 이후에 해체됐지만 참여했던 여러 애국지사들은 이후 국내에 더 활발하게 국내에 더 활발하게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백오인 사건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신민의 해외 독립군 기지창건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신흥무관학교인데 신흥무관학교 되게 유명하죠. 예.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한번 시험문이 나올 것 같아. 이번 신흥무관학교. 이 사람은 이혜영의 이제 육형제들이 이제 세웠던 건데, 안동에서 상당한 부자였죠. 땅도 되게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서울에도 땅도 많고, 지금 뭐 시가총액으로 뭐 1조 정도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면 그냥, 친해는 하지 않더라도 그냥 친분만 지켰으면, 부자도 그냥 끝까지 살아남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 팔고, 거기 가서 이제 신흥무관학교 세우고, 끝끝내 이제 뭐냐면 자기들 굶어서 죽고 매맞아서 죽고 그랬잖아요.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볼게요. 1910년 겨울 이혜영 형제들은 압록강을 건너서 유아연의 상원부에 가서 경학사를 설치하고요. 신흥 강습소를 세워서 무장 독립투쟁을 위한 인재 양성을 깼다. 이후 통학형 한리아에 옮겨 학교를 확장하고 이름을 신흥무관학교로 바꿨다. 학제는 4년제 본과와 6개월간의 장교반, 3개월간의 부사관 반 등으로 두었다. 입학의 최저 연령은 18세에 정했으며 입학 이전에 엄격한 신체 검사를 실시했다. 보병, 기병, 포병 등 병과훈련과 전략학 등을 가르쳤고 일반 교과목으로서 고등산수가 고등문법, 대한지리, 대한국사도 가르쳤다. 엄정한 군기를 위해서 전투 출동을 준비하려는 비상난팔 소위에 집합했고 어두운 밤중에 자기 이름에 붙은 총을 찾아서 후대하는 등의 훈련을 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미대에는 좀 볼게요. 자, 미대에는 예국계몽운동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개화자금 운동을 계승하다 이렇게 내용 볼게요. 자, 노열전쟁의 일산의학을 전후해서 개화 지식인은 사회신앙 관점에서 이거 기초에 나왔던 거죠. 국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들은 국가 사이의 생존 경쟁에서 부강한 자가 승리하고 약소국은 패배하여 도태하는 것은 진화의 법칙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 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에게 예국심과 국가의식을 각성하는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고 예국계몽운동을 했다. 그래서 보고감리를 뜻하는 보안에 관한 일제의 항우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서 성공을 거뒀고요. 이게 이제 경제 구국 운동의 일환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정연구회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왕실과 정부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제 활동해야 되며 국민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 국민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하지만 일제 탄압으로 10개월 만에 이제 뭐냐면 해서는데 이때 이제 통감부가 설치된 후에 보안법을 이제 뭐냐면 그 통과시켜가지고 그 뭐냐면
집회 결사 자유를 아예 억압하죠.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대한자강에 있고 대한자강에도 입헌군주의 수립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강제 해산을 됐죠. 거기 현장 연구의 강령과 이제 대한자강의 취지문 요 내용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신민회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신민회는 이제 여기 여러 단체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참여했고 신민회의 취지문에는 오직 신정실 불력 깨우쳐서 신단체를 조직한 후에 신국가를 건설할 뿐이라고 밝혔다. 자, 이날 신민회가 공화 정치의 근대 국가를 수립하였음을 보여준다. 자, 이를 위해서 신민회는 실력 양성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실력 양성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독립전쟁론 관련된 내용이 있죠. 백오인 사건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 밑에 보면 신민의 목적과 성격에서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 좀 이따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예국계몽 운동의 뭐 의의와 한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 부분이 의의고요. 요 부분이 한계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예국계몽 운동에 앞장선 진보적 지식인가 시민은 단체를 조직하고 언론학교 학회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근대의식을 일깨웠다. 아울러 그들은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자립을 이룩하려는 내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 근데 이제 사회 진화론을 신봉했던 일부 지식인들은 일산늑약 이후 강대국 일본군에 의한 약소국 한국의 지배를 현실로 받아들여 경제적 문화적 실력 양성에만 주력하고 의병투쟁을 무모하다고 여겨 비판의 한계를 지니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의병투쟁에 대해서 상당히 비호감적이야. 비판했던 거야. 그냥 너희들은 이제 못 배우고 무식하니까 우리들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집에 가서 그냥 농사지어라 이런 식으로 비하를 했거든요. 자, 이러한 한계는 장기적으로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공화정치가 국민국가를 건설한 신민활동을 통해 극복했다. 그래서 신민회와 이 신민회 아닌 단체들의 어떤 활동이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인가 의병투쟁인가. 국권이 박탈된 후에 이제 그 당시에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실력 양성, 의병투쟁.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한번 감정이입을 이제 하면서 의견을 발표하는 그 내용 있죠. 예. 뭐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천재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예국계몽 운동, 사회진화도 입각해서 이제 예국계몽 운동이 있고, 보안의 활동, 현장연구에 대한자강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대한협회 같은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 보관에 관련된 내용이 좀 부연섬이 좀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보안이란 보호관민에서 따온 말로 보안에는 일제가 이제 항우지 개혁을 요구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1904년 7월부터 서울에서 신기식, 송수만 등을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이다. 보안에는 일제가 러일전쟁 후 항우지 개강권을 요구하며 토지를 양탈하고 하자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일제 요구를 철회시켰고 1905년 일제 강요를 해산되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민회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리고 신민회가 이제 활동들이 쭉 이렇게 있고요. 예. 요거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있고, 요것도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겹쳐 있으니까 각자 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예국계몽 운동의 의의와 이제 한계를 볼게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의의고, 여기가 밑에는 한계인데, 이렇게 보면, 자, 예국계몽 운동은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근대의식을 일깨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민족운동이 나갈 방향이나 국권회복과 함께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을 제시했던 데 큰 의미가 있다. 자, 그러나가 이제 한계죠. 사회 진화론을 바탕으로 실력 양성만 강조하여 일제 지배를 용인하거나 의병투쟁을 비판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국계몽 운동의 분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천재교과서만 있는 내용이에요. 국수주의는 이제 그 뒤에도 있는데 관련된 설명은 여기 천재교과서만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국계몽 운동가들은 전진적인 실력 양성을 통해서만 자강 독립을 이제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여 항일 의병투쟁을 부정적으로 봤다. 의병투쟁은 일본에게 점령지 학대 90대 일본에게 점령지 학대 90만 제공할 뿐 그냥 폭도와 같이 행동하며 이게 문명인이 아니죠. 이게 야만인들의 행동이죠. 행동하며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다는 의병 무용론의 그 대표인이다. 그러나 이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되는 등 일제 침략이 가속되자 예국 개국 운동가 중에 문명 개혁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비판하여 국권 수호와 민족 정신을 강조한 국수 보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 국수 보존론은 이제 그 신채의 대한민국 신부에 실려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국수란 뭐냐? 그 나라의 역사에 전래된 풍습이나 습관, 법률, 제도 등을 이어가는 거죠. 외국문을 어쩔 수 없이 수입하거나 단지 이것만 의지하거나 마귀 시험에 빠지니 이런 것들, 풍습, 습관, 법률, 제도 등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여기 부분 이들은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국권 수호 입장에서 일본운동을 우리 민족의 국수요 국성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래서 뒤에 얘기했지만 이런 이제 그 국권 수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국수 보존론자 신채호 같은 사람들은 의병 운동에 대해 상당히 좋게 봤다. 우리 민족의 어떤 혼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나중에 신채호가 이 사람은 역사학자면서 또 뭐냐 이렇게 이제 민족 운동가잖아요. 예,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항일병 운동과 예국개몽 운동 해놓고 너희들이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것도 뭐 감정이입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있고, 자, 동아교과서를 이제 좀 볼게요. 자, 이 동아교과서 예국개몽 운동 있는데 이것도 뭐 비슷비슷하죠. 사회진화론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에 관련된 내용, 현장 연구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자강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민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뭐 여기도 뭐 크게 없어요. 비슷해요. 앞에 있는 내용들과.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요것만 읽어볼게요. 자, 신민의 예국개국운동 한계를 넘어서 해가지고 한성신문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본에 직접 투쟁하는 의병운동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실력을 키우는 것만으로 일제 침략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무장투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무장투쟁을 이제 주장한 게 신민의 활동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민회는 무장투쟁을 주장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비상교과서 이제 좀 볼게요. 비상교과서도 이제 앞에 있는 교과서가 비슷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자 독립회 계열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국권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자, 이들은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여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기르고 신문과 잡지 등 언론을 통해서 국민을 계몽하려고 했다. 또한 산업을 일으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고자 했다. 자, 이 같은 움직임이 통틀어 예국계몽 운동이라고 한다. 자, 최초 움직임이 이제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 연구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대한자강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협회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대한협회 내용만 좀 볼게요. 자, 대한자강의 주요 인사들과 천도교 간부들과 함께 대한협회를 조직했다. 대한협회는 실력을 길러 점진적으로 국권을 회복한다고 주장했고,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 그러나 일제 탄압의 활동이 크게 약화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후 대한자강회와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활동 중에 그 학회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나중에 좀 정리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신민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신민에 관련된 내용들 비슷비슷해요. 여기 공화정을 바탕 군대 국민국가를 건설하고 모산학교, 평양 대성학교 나오는데 대성학교 관련된 내용이 뭐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1909년 무렵부터는 일제 탄압이 이제 심해지니까 한국 경제 강제 병역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실민에는 신라 양성 운동만으로 국권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만주의 독립군 기지가 건설하고 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기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래서 하여튼 백오인 사건으로 이제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예국개몽 운동의 방법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료 1번에는 교육과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뭐 신교육, 신윤리, 신학술, 신모범, 그 개혁을 통해서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뭐 여기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예국개몽운동 관련된 이제 뭐 교육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문화 등등
언론 활동 등등은 이제 좀 이따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